P2P 상품을 무조건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실제로 가볼 수 없다면 P2P 상품을 무조건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마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네. 무조건 업체도 믿으면 안 되고 상품도 믿으면 안 되고 다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죠? 이 업체들이? H업체 한번 네. 들어볼까요? 투자 상품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면목동 네, 어떤 건물인지에 대해서 스카이빌. 네, 개요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면목동 요 번지에 일단 건축 개요로 확인하는데 건축 개요를 확인하시고 다세대 주택 20세대, 오피스텔 4세대, 상가 2세대를 짓는 거고 대지 면적은 170평이고 연면적 500평 정도라 기본적으로 네.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나와 있는 우선 제가 근데 이 업체마다 약간 다른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이 세부적인 건축 사항을 좀 자세히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든 건데 네. 보면 이런 그 첨부 자료를 보면 이 건물이 도대체 어떤 건물인지 좀 명확히 알 수 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물의 경우에는 한 17평, 18평 되는 투룸 빌라를 한 24세대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다세대 주택 총 24세대를 근데 그 한 세대당 24세대 그리고 한 세대당 투룸 뭐 화장실 하나 그리고 한 평수는 17평, 18평 되는 거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은 상가고 저건 상가고 네네. 그러면은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부터 7층까지는 이제 주택이 있는 거죠. 건축 개요를 보고 지금 네. 그걸 알 수 있고 건축 개요랑 첨부 자료를 보시면 첨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위에 나와 있는 그 원그래프는 뭔가요? 그 이제 요거 부동산 P2P라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기관에서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 어떤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중에 어느 정도를 담보로 내어줄 것이냐 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업체는 이 면목동에는 이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72억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72억이 가치가 있는 그 곳이라고. 주택 전체의 네. 가치를 72억으로 누가 통으로 살려면 72억을 주고 사야 된다. 나중에 다 지어지면 이렇게 한 거고. 보면은 네. 여기 토지 땅만 30억 정도 이제 가치를 측정을 했고 네. 건축비가 22억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군요. 네네네. 이렇게 한 거고. 요 아래 부분은 이 72억이라는 수치를 믿을 수 있나요? 누가 이거는 결정하는 거죠? 업체랑 건축주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기본적으로 좀 과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 LTV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 LTV라는 걸 부동산 P2P는 제일 많이 보실 텐데 이걸 제일 많이 봐야 네. 돼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은행에서도 대출할 때 많이 쓰는 거라.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 나누기 대출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72억 이 나누기 건물 가치인데 그러니까 72억 중에 얼마를 은행에서 네. 아니면 빌려줬느냐, 대출을 받았느냐. 네. 이 경우에는 제일금융권 수협에서 26억을 빌렸고, 아 옆에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P2P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15억을 빌려서 총 41억을 빌린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인 72억을 대비하면 57% 정도로 빌려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정도 정보는 투자하기 전에 꼭 한번은 그렇죠. 봐야 된다. 너무 기본적인 거라 당연히 나와 있고 모든 P2P 업체에서 다 나와 있는 건축 개요하고 네. LTV 다 비율이라고 나와 하나요? 네. LTV 비율을 한번 확인해봐. 다른 업체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1위 업체를 한번 보시면 들어가시면 여기서 투자하기에 들어가면 투자 상품이 나오고 투자 상품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보면 이건 이제 안양에 있는 호계동에 오피스텔을 짓는 거고 10개월 투자 네. 기간에 예상 수익률이 11.5%면 보통보다 되게 낮은 이 업체의 수익률이- 경우에는 뭐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1순위 담보를 상품만 위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1순위 담보? 그러니까 이 토지의 근저당을 잡을 때 1순위를 잡는 겁니다. 이 업체는 무조건. 근저당을 잡는다면 네. 그러니까
건물의 담보를 잡는 건물의 담보를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팔 때 네. 그 돈을 경매로 넘어갔을 때 1순위로 돈을 자기 받는 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정적이라는 소리죠.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렇기 아니면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낮은 낮은 편이다. 거. 오케이. 여기 LTV가 64%라고 나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LTV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다 보니까 네. 수치다 보니까 이렇게 제일 첫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설명을 보면 네. 건축 개요가 다 나와 있고 안양시 동안 호계동에 240평의 땅에다가 오피스텔 28세대를 짓는 거고 이게 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20평짜리, 23평짜리 위주로 이제 짓는 거라고 아시면 되고 LTV는 제대로 안 나와 있나? 밑에 보면 이 업체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이제 건물 가치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 법인을 평가법인 통해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 보이는 있겠네요. 거죠. 네. 아까 전에 72억은 그냥 그 업체에서 그냥 임의로 그쵸. 72억이라고 그쵸. 한 거고 물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수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감정평가법인에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아마 P2P 업체에서 하는 거나 사실 방식은 똑같은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차이고 여기 지금 보니까 9.5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병일 감정평가법인에서 네. 측정한 가치가 이 건물의 측정한 가치가 70억에서 에서 79억 79억 정도. 사이인데 네, 이 P2P 업체 입장에서는 건물의 가치를 크게 책정해야 LTV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좀 과장하는 경향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높은데 네. 높아야 네. 대출 돈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금 네. 비율이 떨어지니까 네, 네. 그 LTV 비율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안전하다고 보는 안전한 거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70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책정했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79억인데 실제로 설명을 보면 79억을 예상 가치로 했고 그 막대 중에서 그래프에서 총 51억을 빌려주니까 LTV가 64%다. 근데 만약에 70억을 기준으로 했으면 뭐 LTV가 70% 정도 넘을 수도 있었겠죠. 64% LTV라면 이게 좀 어떤가요? 비율이 그러니까 높은 보통 편인가요? P2P 업체들이 LTV를 70 이하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그런 상품을 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어떻게든 그렇게 맞춰서 보여주려고 네, 네,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양쪽 다 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되게 투명하지만 그쵸. 건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는 사실 조금은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건물의 가치가 과연 제대로 책정됐느냐를 그렇죠. 아무리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원이 지금 네. 평가를 해도 네. 70억이냐 79억이냐 해서 네. 79억짜리를 지금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건물 가치를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건물의 가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시세입니다. 가격. 그 가격이 얼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한번 매수자가 돼서 내가 만약 이 건물을 살려면 얼마 주고 살 것인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뭐 그 방법은 주변 비슷한 건물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거래가도 나오니까 실제 거래된 가격. 그러면 한번 실제 물건을 가지고 네. 이 종철 씨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면들을 보는지 보여주세요. 아까 그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그 면목동 거를 먼저 네, 보면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LTV나 뭐 건물 가치 측정하기 전에 과연 거기에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권이 정확히 넘어왔는지 그리고 건축허가 나서 기본적으로 그쵸. LTV까지 가기도 전에 가기 일단 전에.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P2P 업체에서는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품을 올려놔요. 앞으로 건축허가 날 거다. 근데 그런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나 그런 걸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그거 어떻게 그래서 저는 파악하죠? 보면 이제 소재지 건축 계획 보면 이제 땅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 가서 제가 먼저 떼본 건데요.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네, 부동산 등기 열람을 하시면 부동산 등기 열람 모든 전국에는 보여주세요. 자, 한 번만 자, 이렇게 하자. 뭐 가입해서 네,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보면 부동산 구분 이건 뭐 안 하셔도 시도 서울 그 등기 현행 중랑구 면목동
공동담보도 다 보셔야 되고 매매 목록 체크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등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네네. 8954. 등기 선택해서 이제 출력하시면 됩니다. 결제하신 다음 출력하면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실제로 이 땅이 대지고 578제곱미터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 맞나? 그 대지 면적 맞고 맞고 건축계획랑 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고. 소유자도 한번 쭉쭉 보시면 소유자도 뭐 작년 말에 건물 짓게 누가 새로 샀구나라는 걸 아실 수도 있고 또 근저당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설명과 똑같이 수협에서 1순위로 한 25억 정도 그 정보를 설정돼 있고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네. 띄워봐서 확인 한번 띄워보면 해보고. 이 정보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과연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등기가 안 맞는 경우 거의 없었는데 있긴 있어요. 뭐 실수라든지. 한번 보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LTV 보기 전에. 그래서 등기부등본 볼 때는 하여튼 근저당을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과연 순위가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 근저당은 다음에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났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다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허가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셔도 되고 세움터. 세움터라는 사이트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처럼 네. 주소랑 집원 치면 건축허가 났는지 다 나와요. 허가가 안 났을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그런 경우 좀 많이 봤어요. B2B 상품 중에. 상품은 올라와 있는데 건축 허가도 안 난 경우. 근데 뭐 문의를 해보면 뭐 앞으로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투자 안 했어요. 어차피 상품 많기 때문에 안전한 거 그런 거 네. 다 돼 있는 걸 투자하면 네.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허가서까지 올려서 사실 뭐 이거 확인 안 해도 됐었는데 허가가 났으니까. 그 기본적인 네. 확인사항이라는 한마디로 이거는 하여튼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 그걸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하고 하고 허가사. 건축 네, 허가. 허가, 네. 세움터하고 인터넷 아까 전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계획랑 네.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LTV 그렇죠. 건물의 가치를 건물 이제 가치를 임의로 업체 측에서 나와 있는 임의로 평가된 그렇죠. 금액이랑 실제 시세랑 비교를 해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제가 그 업체의 자료를 갖고 판단해 보니까 한 17평, 18평 되는 이제 그런 다주택을 한 세대당 2억 5천 정도에 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건물이 총 72억인데 상가가 두 세대가 있습니다. 상가가 두 세대인데 상가가 근린생활 네, 시설이라고 상가 되어 두 있는 세대인데 상가죠. 제가 대략적으로 시세를 보니까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가 72억에서 시세가 10억을 빼면 대략 10억이고 이제 주택 24세대의 가격은 62억으로 이제 책정을 한 건데 그럼 한 세대당의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24세대니까 나누면 한 세대당 2억 5,800 정도라고 예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이 면목동 이 근처에 있는 17평, 18평짜리 주택이 2억 5천에서 2억 6천에 매매가 되는지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 2억 5천에서 2억 6천 매매가 되면 나름 적절하게 계산을 한 거고 그 지역 시세랑 그렇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선 뭐 가보는 게 제일 좋은 그쵸. 가서 부동산 가서 가보는 보는 게 게 제일 좋고 좋은 거 아닌가요?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랑 가장 가까운데 가장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제 건물을 찾아서 그 시세를 보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실제 가보셔도 그렇고 이제 이런 지도에 로드맵 같은 걸 보셔도 되지만 요 근처에 여기 뭐 바로 옆에 한영 드림빌이라는 매우 유사한 빌딩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알면 제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본인이 네.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하시는 대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이런 그래서 시세가 나와 있으니까 있는데 거기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 근처에 이런 주택 가격을 한번 보면 아까 서울을 근처거든요. 보시면 담동 빌라 6층 이건데 전용 면적 29제곱미터인데 아까 우리 상품 50제곱미터라 좀 이건 좀 작긴 하지만 1억 7,500 정도 되고 아까 제가 언급한 요 한영 빌리지라는 곳이 2억 6,500이었거든요. 네.
이게 아까 2억 5,800이었죠? 그러니까 이 업체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가격이 너무 무리한 가격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처에 지금 네. 비슷한 평수에 네. 비슷하게 신축 건물의 신축 건물에 그 가격이 한 2억 6,5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가서 네.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뭐 모든 매매 거래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올해 2분기 거 면목동의 실거래 사례를 쭉 보면 보실 때 중요한 게 그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 위주로 비교를 하시면 되고 2016년에 지어진 건물이 50제곱미터 거의 같은 규모의 네. 크기가 2억 2,900 정도로 거래된 게 있었고 조금 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2억 5천 근데 아마 이게 선을 보고 면목동이 크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약간 가격이 달라서 네. 쭉 한번 사실 하나하나 보시면서 집원을 찍어서 지도에서 음.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우선 지금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비슷한 크기인데 3억 2천짜리도 있고 한번 쭉 보셨는데 2억 2천, 뭐 2억 3천, 조금 2억 비싼 5천, 것도 있고 네, 2억 7천, 2억 8천짜리도 있고 거의 비슷한 거 네. 아닌가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생각한 2억 5천이라는 가격은 무리한 가격은 아니에요. 되게 합리적으로 나와. 나는 합리적으로 책정된 가격이라 보여졌고 이 상품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좀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 건축 개요를 보고서 과연 거기가 소유권이 제대로 넘어왔는지 넘어왔으며 건축 허가가 났는지 허가가 났는지를 알아보려면 네. 인터넷 등기부, 등기소랑 인터넷 등기소 네. 가서 등본을 띄워보고 세움터에 가서 건축 허가 사항을 보고 세움터에 가서 네. 건축 허가 사항을 네. 일단 확인하고 그게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LTV 비율이 제대로 측정되었냐를 보려면 그 지역의 시세가 어느 네. 정도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 포털사이트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거나 국토교통부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공개 시스템에 가면 대략적인 시세는 알 수 있군요. 그래서 시세가 만약에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아 이거는 좀 안전한 사실 이게 좀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어찌됐건 그 건물에 가까운 곳에 사례를 되도록 많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안 그럼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막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많이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걸러지나요?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은 걸러졌어요. 반 이상이면 반 이상은 좀 정보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세요. 그런 상품에 투자를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걸러진 상품에 걸러진 투자를 상품에 그리고 저는 현장을 무조건 가거든요. 하세요? 현장에 가서 실제 그 동네 분위기도 보고 과연 그런 비슷한 건물이 어느 정도 뭐 많이 지어지고 있는지 뭐 적게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거기 실제 분양이 실거래가지만 여전히 건물이라는 게 6개월 뒤 뭐 1년 뒤에 지어질 거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과연 그렇게 분양이 될 것인지 좀 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이 지금 컴퓨터에서 우리가 PC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 괜찮았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안 되는 그쵸. 안 좋은 경우도 있었나요? 그쵸. 이제 실제로 어떠한 예를 들면 그 P2P 업체가 예상한 가격은 한 1억 8천 정도였습니다. 1억 8천 정도였는데 제가 그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뭐가 1억 8천? 그 20평짜리 다세대 주택 다세대 비슷한 면목동과 비슷하게 아까랑 비슷한 물건이었는데 20평짜리 물건이 한 1억 8천 정도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게 인천이었는데 사전에 조사했을 때도 1억 8천은 좀 무리였고 한 1억 3천이나 1억 4천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사전에 조사했다는 거 방금 전에 네, 포털 사이트나 실거래가 봤을 때 실거래가 봤을 1억 때 3, 4천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뭐 안 가도 됐었는데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현장에 그런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져서 1억 3천 내놔도 아예 안 팔린다. 그러니까 더 낮게 아마 팔아야 될 거다라는 말을 해서 아예 그건 투자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가볼 수 없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가보긴 힘드니까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최소한 등본 띄워보고 건축 허가 확인하고 LTV 제대로 측정된 그렇죠. 시세 확인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저는 로드뷰 정도는 로드뷰까지 보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